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월 26일) 오늘은 2010년 천안함 용사들이 희생한 날이자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지만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이 나라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위원장이 오전에 천안함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창당대회에서는 헌화하고 묵념을 올린다고 합니다. 안보와 나라 사랑에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출범합니다만 아직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당장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두고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무부에서 당헌 당규를 맡았던 이상문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젯밤 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처음 만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지난번 오구돈 예비후보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권철련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형제 복지원 피해자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무식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삐걱대던 한미일 북핵 꼬리로 손잡다. 또 한미일 북핵 폐기 실질적 수단 만들자.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있고요. 예. 황제 노역 뒤엔 향검도 있었다. 네, 향판뿐만 아니라 예. 향토 검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광주에서 지금 노역을 살고 있는 허재호 회장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 내용도 있는 또 다른 기사도 있는데요. 돈 없다며 일당 5억 노역 허재호 뉴질랜드 부천서 아파트 분양 중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오늘 한겨레 신문들 중에 특종이더군요. 네. 예. 최동욱 뒷조사 요청한 청와대 처벌 않기로 가닥. 예, 이 검찰 수사 관련 내용입니다. 예. 한미일, 예. 그 삼국 정상회담. 이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주요 의제는 역시 북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의 폐막식 뒤에 이제 3자 정상회담을 가진 거고요. 청와대에 따르면 3자 회담의 논의 대부분은 북핵 문제에 할애됐다 그럽니다. 북핵 문제의 현 상황 평가를 하고 비핵화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러시아 대응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조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공식 브리핑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 이건 나중에 알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에 대한 언급도 아직은 없었죠. 예, 아직 그 관련 내용은 보도가 없네요. 보도가 없군요. 예, 한미일 정상이 처음 회담에 임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아베 총리가 이 정상회담 전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첫 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만난 첫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어 인사였습니다. 예. 뭐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 같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죠. 한일 정상이 22개월 만에 만난 거고 이 고노다마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아베 총리는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한국어를 사용했습니까? 영어를 아니면 하시지 일본말로 뭐 하지메 마시대 이렇게 한 겁니까? 그 내용은 아직 보도가 없는데요. 영어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은. 예, 그렇군요. 예.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커뮤니케.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뭐 핵물질 방어 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촉구라든가 국제 원자력 기구 활동 지원 강화 부분, 또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 안보와 핵 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 방사능 물질 불법 거래 차단 및 핵 감식 능력 제고, 원자력 산업계의 관여 증진, 또 핵 안보 교육 훈련 센터 설립,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이 4국이 빠졌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서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조양년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예, 드디어 창당 준비 작업 다 마치고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 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예. 창당대회 행사를 하는 거고요. 곧바로 이제 선관위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수임기간 회의를 거쳐서 합당 절차 마무리할 거라 그럽니다. 예. 뭐 최고위원 추천도 이제 해가지고 임시지도부도 구성할 계획인데요. 의석 수가 130석이네요. 156석 대 130석 양당 체제. 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최고 이 위원들, 이 지도부가 25명이나 돼요. 너무 많죠?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예, 며칠 전에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만나고 어제 또 만났죠? 네. 공식 회동을 한 겁니다. 어제는 공식 회동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만난 게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예. 아무래도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양측에서 좀 의견들이 갈리다 보니까 뭔가 봉합 차원에서 이게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창당 전에 역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미 같긴 한데요. 글쎄요. 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힘들겠죠?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뭐 다른 의견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문재인 의원은 이제 공천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만나고 나서 뭐 달리 발표된 건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천안함 사주기입니다. 이 추모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대전 현충원에서 숭고한 호국혼 지켜갈 내 조국이라는 주제로 추모식 행사가 열리고요. 예. 뭐 전사자 유가족, 승조원, 정부 주요 인사도 참여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 양당이 또 다 참석을 합니다. 추모식에 정홍원 국무총리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황우여 대표도 참석하고 김한길 대표 또 안철수 의원도 함께 참석을 한다 그러네요. 예. 아직까지는 민주당 대표, 이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오전이니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자리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처음 한자리에 앉았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한일 관계 전망,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조양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이 북한이 오늘 새벽에 650km 날아간 이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예,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봐야겠죠. 이번 정상회담, 예, 그리고 핵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등등에 대응해서 북한은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군요. 이 미국 오바마 이 대통령이 초청한 형식으로 3자 회담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동안 참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해오고 평석도 많이 남았는데 어떻든 공식적인 의제는 북핵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예, 북핵 문제가 논의되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마도 덧붙여서 우크라이나 사태, 크리미아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 역시 논의가 됐지 않았나라고 관측이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의 공동 대응 문제가 또 있었군요.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만남 자체는 예. 일단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상호 인식을 확인하고 취해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로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자가 이 시점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보도를 쭉 훑어보니까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미국은 또 공동 대응을 강조를 한 것 같고, 어떻든 그래서 이 회담 전에는 6자 회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태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화부터 일단 하자는 생각인 것 같고 이 미국은 우리 한미일에서 늘 얘기했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아직까지는 요구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 회담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데는 예. 북한을 포함해서 6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제 개최 문제에 있어서 재개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번 3자 모임에 있어서 아마도 미국의 그러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 즉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지 회담을 할 수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삼국의 입장이 일치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6자 회담 이 재개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국 쪽에서는 오다웨이 이 대표가 미국이나 중국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이 물밑에서 조율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교섭을 축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앞으로 미사일이라든지 핵 도발 등이 추가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중국이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방금 말씀대로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기존 정책에서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향후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북핵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일 관계 전개인데 예.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마도 과거사 문제 등등이 회담의 주제로 올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다만 박 대통령께서는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과거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취지 말씀하셨고요. 아베 총리 역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3자 회담이 한일관계 개선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역시 이 3자 회담이 갖게 된 건 미국의 중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대응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은 이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구분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는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대응할까에 한일관계 개선이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는 좀 태도를 바꿔서 고노다마를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조금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최측근인 하기보다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아베 진위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베 총리의 정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국내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위해서 한국과의 그러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정치가들이나 보수 인사들은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 청구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 관련해서는 과연 도대체 몇 번 사과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사 피로 문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일단 최고 지도자의 의지로서 한일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과연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한국 측이 과거사 문제를 이번에 국장급 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또 거론하는 것을 두고 아베가 출국 전에 지겹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이 짧게 보도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네. 아베가 앞으로 태도를 바꿔서 이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또 과거처럼은 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할 것 같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합니다. 이번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국이 이제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과거사 문제에 이제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일본이 하고 싶은 그러한 보수 우익의 우경화 노선을 걷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아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노선을 걷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보수 세력의 반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아베 총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4월달 되면 또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것 같고 5월달 되면 또 일본의 국방비서에 또 독도를 자기 영토로 기재하는 그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올 상반기에는 열리기 어렵겠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러한 교과서라든지 혹은 독도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역사인식 문제 등등 한일 간의 깐꾸레온 이슈는 매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발표의 시기를 미세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태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향적인 전면적인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역사 직시라고 하는 것, 역사 직시 척도는 호노다마와 무라야마다마를 계승하는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국장급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관건은 일본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가 여부일 것입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정성 조치를 보여준다면 한일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연속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일 간의 큰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고인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주일 중에 교통량이 그래도 적은 편인 수요일 오전인데요. 하늘에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어서 시야가 조금은 답답합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의 고장차가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산 쪽으로 기름 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요. 반대쪽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사근램프 이후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상계교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금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아,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외곽 선안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예, 국진수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1909년 10월 26일이죠. 안중근 이사에게 저격당한 일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이 사건 발생 전후 1시간의 행보가 확인됐군요. 이 마지막 순간 이토가 한 말도 공개됐죠? 네, 누가 쐈냐? 모리도 맞았나? 이것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총탄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모리는 당시 이토 비서관 이름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는 7연발 리볼버 권총 3발을 맞고 30분 뒤에 숨졌습니다. 이토는 저격 직후 곁에 있던 일본 기업인이 끌어안자 내가 당했어 라면서 신음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이죠. 이제 안 의사 순국 104주기인 3월 26일을 앞두고 당시 신문이었던 싱가포르 프리프레스에 실린 기사가 최근 공개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이토는 저격 전에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하고 열차 안에서 30분간 회담을 했다는데요. 안 의사는 이토가 열차에서 내려서 일본인 환영단 앞을 섰을 때를 노렸다고 합니다. 신문은 안 의사가 체포 직후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고 두려움의 빛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한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이 주요 8개국 회의, 그래 G8 모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군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이 이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24일이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앞서서 주요 7개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그러니까 러시아를 뺀 예전에 G8 회원국이 되는데요. 이 정상들만 따로 모여서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예정돼 있던 G8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고 대신 같은 달 브뤼셀에서 러시아를 뺀 채 G7만 회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러시아 배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따른 응징입니다. 러시아는 1997년 G8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서 17년 만에 쫓겨난 신세가 됐죠.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G8 체제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G8은 비공식 클럽이기 때문에 누가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회원을 쫓아낼 수도 없다면서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군요. 이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은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막막합니다. 이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남인도양 일대를 수색 중인 호주 군 당국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건초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만큼 기체의 잔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인도양은 워낙 파도가 거칠고 수심이 수천 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바다이고요. 기상 조건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바다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사건 규명의 마지막 열쇠가 실종기 블랙박스에 있을 텐데요. 조종석의 대화 녹음, 또 속도, 엔진 상태 같은 운항 기록, 그런 것을 통해서 사고 상황을 복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는 기체가 추락하면 자동으로 위치 신호를 발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발신기 배터리의 수명이 규정상 30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18일이 지난 상태고요. 이 기한을 넘겨도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으면 수색이 크게 꼬이게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잔해와 블랙박스 인양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비관론이 벌써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국제부 강인한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6.4 지방선거가 열기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은 예선이라 할 수 있는 당 후보 경선의 승리가 더 급합니다. 이른바 텃밭은 더하죠. 소속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아성인 부산 지역은 변수가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오구돈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오구돈 후보를 연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권철련 전 주일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권 전 대사는 부산시장에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정치인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철현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 편의상, 오랜만입니다. 예, 편의상 제가 권 후보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이번 도전이 세 번째 도전이신데 이 세종재단 이사장직도 사퇴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중앙의정단상으로 따라오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좋은 국회의원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부산시장에 또 그 어려운 자리에 또 도전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젊은 날부터 공부를 도시 문제를 전공을 했고, 예, 그랬죠. 그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 대개조론이라는 책을 3권이나 냈을 만큼 부산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놀랍게도 점점 몰락해가고 부산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부산의 총 생산량도 줄어들고, 한때 부산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부산의 위상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더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제가 주일 대사 시절에 겪었던 인류 역사의 네 번째를 겪던 그 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보면서 내 고향 부산 해운대 강한리 앞바다에서 이런 게 쓰나미가 터지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안전한 도시, 안전한 부산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 이제 도시 문제를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뛰어들자 해서 뛰어들었었습니다. 예, 이 캐치프레이즈를 예. 저희 꿈은 늘 부산을 대한민국의 뉴욕처럼 만들 수 없을까? 부산을 그런 뉴욕의 비엔나처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산을 뉴욕처럼요. 예, 그런데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저는 가장 부산이 심각한 것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자리를 10만 개씩 4년간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글로벌 기업을 100개를 유치하겠다. 특히 저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고 일본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제1동포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50개 정도의 일본 기업을 유치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또 5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서 100개의 글로벌 기업, 그래서 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신공항 도시를 건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부산 경제를 전파업을 해서 일자리를 우선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내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서민들이나 2030 세대들에게 장기 저리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집 걱정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또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여쭤보니까 중요 공약을 다 말씀을 하시네요. 캐치프레이즈는 추진력 있는 준비된 시장. 예, 추진력 있는 준비된 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이 당 경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권 후보님과 서빙수, 박민식 두 현역 의원. 그런데 이 두 현역 의원에 비해서 우리 권 전 대사님이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두 현역 의원도 참 좋은 점이 많은 분들입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부산에서 대학 교수 20년, 시민운동 1세대 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 분들이 저희 부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선 인정해 주고 있고, 도시 문제에 대한 저희 전문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국회의원 시절이나 주일대사 시절에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추진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이제는 지방 도시가 아니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세계로 나갈 때 필요한 국제 감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이나 주일대사를 하는 동안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이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 이런 데 얼룩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하나의 차별성을 부산 시민들이 저에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추진력과 국제 감각 그리고 도덕성,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 서빙수 후보에 대항했습니까? 이 권칠련, 박민식 연대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두 후보 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부산은 크게 동부산, 서부산으로 나눠지는데요. 동부산은 아주 해운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서부산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민석 의원과 저는 살고 있는 곳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서울 상권에.
그래서 서부산 사람들이 서부산 출신이 이제 시장이 되어야 낙후된 서부산이 발전할 텐데 이곳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좀 들어가라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저도 잘 알고 있고 박민식 의원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낮은 단계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 낮은 단계라면 예, 낮은 단계라면 곧 높은 단계로 올라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예, 된다고 보고 그럼 서병수 의원과 우리 권전 의원님 그리고 권전 대사님이죠. 예, 두 사람의 이제 대항으로 볼 수 있겠군요. 어떻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권 후보님께서 새누리당 경선에 불참하겠다, 무소속 후보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였습니까? 네, 원래는 그 대통령 공약도 이제 그 시도지사 후보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으로 가겠다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 제도가 크게 변하리라고 믿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변하지 않고 옛날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크게 실망을 했죠. 예. 옛날의 방식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50%를 차지하고 예, 민심 50%. 국민 선거인단 30%, 여론조사는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원들 50%는 지역구의 인구수대로 대충 배분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몇백 명의 대의원을 확보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은 제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 이건 좀 공정성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고 또 국민선거인단은 30%를 뽑아봤자 투표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예. 투표율도 저조하고 그 30%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선거 얼룩지게 되고 좋지 않게 돼버려서 국민선거인단 30%를 굳이 뽑지 말고 이걸 여론조사로 돌려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룰은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세종재단 이사장직까지 던지면서 이번에는 꼭 본선에 나가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예. 이 경선 룰을 가지고는 너무나 불리한 거 아닌가. 예. 그럼 또 본선에 못 나가고 경선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끝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가자고 하는 제안도 많았습니다만 예. 저는 이보다도 더 어려움과 좀 뭐라 그럴까요? 고통을 받았을 때도 탈당을 하거나 당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정치 철학과 소신은 선당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개인을 생각하자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선 룰이 다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또 탈당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하자. 좋다. 붙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이 김무성 의원님하고 가까우시죠? 김무성 의원님이 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의원님이 탈당하려는 권 후보님 또 설득을 하고 경선룰도 또 의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됐다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건 그렇고 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분들 전부 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요약할 게 없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재원 아니겠습니까? 이 박 대통령 또 지금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예, 저는 모든 후보들이 다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0년 전에 썼던 부산 대개조론 지방의 껴이라는 책 속에서 부산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득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이곳에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다른 지역의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키는 설득 작업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정부 예산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시장과 부산의 상공인들 이런 하나의 유치단을 구성해서 전 세계로부터 글로벌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고 글로벌 해외 자본의 유치뿐만 아니라 시민주를 모집해서
시민의 에너지도 결집시켜야만이 이게 가능하고 제3세터 방식에 의해서 민간의 참여도 독려시키는 방식을 한다면 재원조달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야권 후보로는 무소속 오구돈 그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이해성 전 홍보수석, 김영춘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가장 오구돈 전 후보가 지지율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구돈 후보 저희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성격도 좋고요. 노래도 잘하고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예, 노래 잘한다고 좋은 시작은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허남시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해오고 공직 생활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위기에 빠진 부산에는 정치적 결단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오구돈 후보도, 예, 그리고 우리 권철린 후보도 서로 다 장점이 다 많으신 분이니까, 예, 저희들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문정수 시장 일기죠. 예, 처음 문정수 시장 외에 정치인이 당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역 정치인들이. 그래서 늘 공무원 출신들이 늘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상영 시장도 그렇고 이번 허남시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앙 정치와 거리가 먼 탓에 부산이 낙후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 부산은 작은 나라보다 큰 도시이고, 지방 도시처럼 육성하다가 이건 쇠락해버리고 맙니다. 예. 부산을 세계로 내보내고 세계를 부산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글로벌 기업의 유치라든지 글로벌 자본의 유치라든지 세계의 정보, 세계의 사람을 부산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가깝다 가깝지 않다는 것보다도 그 시장 개인의 능력과 발상, 그 사람의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 권익별 순차 투개표 주장했는데 새 후보 곧 만나시기로 했다면서요? 제가 3자 회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직 만나기로 한 거 아니고요. 예, 그런데 서병수 의원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자 회동이 무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권철린 전 대사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2부 순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